세 번째 주제는 저희들이 이제 얘기했던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이미 수익형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 투자 유명하다, 부자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이런 전문가분들한테 들어서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규정 위원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 사면은 과연 상투가 아닌지, 그리고 지금 산다면은 어떤 서울 멀리 너무 광범위하게 갈 수는 없으니까 수도권 기준에서 어떤 수익형 부동산에서 어떤 지역이 유명하다고 보시는지, 그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지금 같은 이런 핫한 포지션을 앞으로도 갖고 갈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게 된 요인들을 저희가 조금 이렇게 되짚어 보면 매각 차익, 팔아서 남는 양도 차익이 별로 없어지게 된 부동산 시장의 저성장 시대가 오면서 어쨌든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은퇴하게 되는 중장년층 분들이 뭔가 부족한 노후 준비 상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금 캐시플로우를 돌려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의향들을 갖게 된 거고요. 그런 것들이 흐름이 되다 보니까 사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수요자 풀도 많고, 그런 니즈가 우리 현재 인구 사회학적 구조하고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이 상품을 내가 팔고 싶을 때 잘 팔리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황금성 문제에 있어서도 수요가 많고 인기가 지속되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면, 물론 이제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잘 투자하느냐가 전제 조건이긴 합니다만, 황금성이나 유동성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해지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인기가 계속된다라는 이런 트렌드를 전망해 본다면, 저는 물론 상품이나 지역에 따라서 적정 가격이나 대해서는 좀 더 깊숙한 논의나 분석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직도 늦지는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특히 내 자산 중에서 너무 내 연령대와 내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서 유동화된 부동산이 너무 없고 황금성 떨어지는 상품만 있다, 이런 분들은 특히나 빨리 수익형 부동산으로 교체하시는 작업을 해야 되는 전략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과연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 어떤 걸 좀 많이 하느냐라고 하면, 제가 일단 간단하게 매핑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희가 보통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물어보시는 경향들을 보면, 이 오피스텔 좋다고 하는데 살까? 아니면 저기에 누가 이런 빌딩 정보를 갖고 왔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없는 거죠. 내가 뭔가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떤 투자 목적으로 이 수익형 부동산을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어떤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가, 이런 전략이나 합리적인 이런 전반적인 조건 없이 그냥 누가 정보를 주면 뭔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내 필요하에 따라서 맞는 수익형 부동산을 고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대체로 아까 보신 것처럼 투자할 수 있는 금액들이 좀 많고, 임대 수익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팔았을 때 차익이 많이 나는 걸 다들 희망을 하시다 보니까, 요즘은 어쨌든 오피스, 소형 오피스, 꼬마 빌딩 이런 쪽으로 투자를 집중하시게 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돈이 많다면 그런 진짜 건물을 하나 잘 사서, 꼬마 빌딩이나 근생 건물이나 이런 거를 잘 사서 투자를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 일반적인 대중들이 접근하기에는 대출을 발생시킨다 그래도 자금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이제 부자 중에서도 자산 규모가 여러 이제 분포가 되어 있으실 테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 자산 한 10억 정도에서 뭔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은 사실은 한 4억 원 이내, 한 3, 4억 원 정도 아래에 있는 조금 기존의 뭔가 상가 점포라던가, 아니면 1, 2억대 이내에서 투자하실 수 있는 임대 수익형 오피스텔이라던가 이런 데 한정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자금이 많으시다면, 대체로 최근 하신 패턴들을 보면
뭐 비싸고 수익도 안 나는 아파트 같은 걸 처분해서 연남동 같은데 노후주택 같은 걸 사서 리모델링해서 차익을 발생하시는 투자 전략이라던가 이런 걸 쓰시는 중간 정도의 부자분들, 그리고 매각 차익을 높게 낼 수 있는 입지 땅값이 오를 수 있는 곳들에 있는 뭔가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경향들을 좀 생각해 보면 뭐 서울 수도권으로 좀 좁혀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수익형 부동산에서 고액을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입지 기준의 상승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수익 부동산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자면 사실은 뭐 주요 광역교통망 주변에서 복합 업무 주거 상업 지구 같은 것들이 형성되는 지역,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서울이라는 입지 안에서 예를 들어 뭐 서울역이나 용산 쪽 도심처럼 상대적으로 강남보다 지금 인프라 개발은 뒤처져 있지만 입지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지역들, 이런 데를 좀 공략해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고수익을 돌려주는 대신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투자라는 거는 한 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한 이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수익형 부동산에 투여해도 좋은 자산 구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상권 부분에서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체계도 있듯이 뭐 역세권, 뭐 유동인구, 뭐 이것저것 보라라고 뭐 여러 가지 적혀 있지만, 사실 그걸 보고 앞으로 뜰 상권을 찍어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도 잘 못하고요. 그걸 알 수 있으면 뭐 실패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뭐 뜰만한 상권을 고르는 것가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대체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하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요즘 같으면 SNS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뭔가 그런 것까지 직접 작업을 해가면서 해당 지역의 상권 조성이나 아니면은 그 해당 부동산의 가치 창출을 노력하실 의사가 있는 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사실 적합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저에서 이해를 하시면서 지역을 선택하시면 좀 합리적인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디가 그러냐고요.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쨌든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상가주택 형태나 근생 건물 뭐 이런 것들을 비교적 이제 대출을 발생시켜서 절반 정도 자기 자본은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 제가 사실 컨설트를 많이 해드린 지역은 서울 도심 쪽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역부터 용산까지 내려오는 지역의 개발 밀도라던가 압력이 사실 높아졌고, 그동안 개발이 딜레이 됐던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뭐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한남 뉴타운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 뭔가 상업화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노후 건물들, 노후 주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상가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전략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뭐 임차를 놓는 빌딩으로 개조를 하신다던가, 이런 정도의 투자 방법을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사실 자본이 많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 자금을 좀 미리 결정해서 고르시는 전략이 더 필요합니다.